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자, 2017년도 1회 개편된 실기의 첫 시험 기출문제 복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기사분들의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출문제 살펴볼 텐데요. 자, 알고 계시듯이 자 이번 실기 시험과 관련해서는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모범 답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요? 복원 문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이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산업기사 문제 살펴볼 텐데요. 자, 기사분들도 산업기사분들도 기사의 기출 복원 문제를 함께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왜냐? 개편된 시험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나 문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복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사, 산업기사 함께 봐주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한 가지 얘기 드릴 건 이겁니다. 자, 과목, 그러니까 영역 5영역이죠. 5영역별로 기사와 산업기사의 난이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게다가 개편된 지 얼마 안 된 시험이기 때문에 개편된 유형이 자, 산업기사와 기사의 난이도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산업기사가 아무래도 좀 기사보다 쉽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는 결코 산업기사와 기사 부분의 난이도를 구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필답형 문제와 관련해서 단답형과 서술형만 나왔고요. 이 서술형도 SQL 서술이지 이 정의를 기술하는 문제는 자 기사에서는 나왔지만 산업기사에서는 출제가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자, 산업기사에서는 뭐뭐와 관련된 개념을 쓰시오라는 서술식 문장이 출제가 원래 안 되는 게 아니고 자 2017년 1회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한해서만 산업기사 분들은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한 25점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25점 배점을 첫 시험이니까 맞춘 거예요. 자, 꼭 25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N점 플러스 N점 해서 20점에서 30점 사이대의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출제를 하는데 자, 개편된 초창기에는 여러분 아무래도 25점을 맞추기 위해서 문제 배점을 이렇게 할 확률이 높아요. 자, 게다가 산업기사 기사 수준을 어떻게 난이도를 구별할까? 에서 문항수의 개수가 좀 줄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에서는 개편된 시험 첫 시험에서 문제가 5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변경되기 전에 공개 문제에서도 5문제 산업기사 수준으로 언급을 했지만 자, 실제 1회 시험에서는 4문제만 출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수가 많을 때와 적을 때 여러분 어느 게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자, 문항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한 문제의 배점이 낮겠죠. 자, 그런데 이게 4문제이기 때문에 배점이 5점, 10점, 5점, 5점으로 크단 얘기죠, 여러분. 자, 여기에 10점짜리 이 문제. 자, 이 10점짜리 문제는 한 문제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 5문제가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점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 틀리면 10점 못 맞는 게 아니고 이 단답형 문항에 하위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부여가 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4문제라기보단 문항수 여기에 5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8문제 정도 출제가 된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행히 단답형 SQL문 작성이기 때문에 서술형이지 무엇의 개념을 기술하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꼭 나올 겁니다. 지금 딱 시험이 한 번 그쵸? 치르고 나서의 첫 번째 복원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것 뿐이에요. 자, 한번 봐볼까요? DBA 단답형. 여러분 DBA 공부하셨죠? 필기에서도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죠? 관리자와 관련된 용어는 흔히 들어봤는데 우리가 설명을 가지고 답을 DBA라고 직접 적을 수 있을지 한번 자, 이 복원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기사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산업기사에서 정교화 문제 중에서 종속의 부분 문제가 쏟아졌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답이 정규화가 아니고 이 영역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정규화라기보다는 종속 개념. 근데 정규화랑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SQL 서술형은 기사산업기사 동일하게 한 문제씩 나왔고요. 배점은 5점이죠. 오히려 기사 부분에서 이 배점이 3점이어가지고 산업기사 부분에서 배점이 좀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수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션이 답이었어요, 여러분.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 용어 많이 배웠는데 릴레이션 자체가 나왔습니다. 쓰시오, 기입하시오, 작성하시오, 쓰시오라고 필답형 문항은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 검은 볼펜 준비하시고 시험지에서 연습하시고, 자, 지금 확인하는 건 제가 풀이를 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답 확인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계시고, 자, 본강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본강 완강을 하기 위해서 좀 중점적으로 요약을 하거나 기술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효율적일까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배점 5점짜리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제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자, 개편되기 전에는요, 영역이 명확하게 5영역이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문제끼리만 나오고요.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과목끼리, 신기술, 자, 전산영어 다 영역 나왔는데, 자, 개편된 시험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섞였어요. 1번이 데이터베이스 문제, 2번이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섞였고, 제가 4번이라고 한 것은 그냥 우리가 보건 문제상에서는 또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는 영역별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제가 순서상 4번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자, 1번 문제 또는 A형, B형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다른 문제로 다른 번 기출문항의 번지, 넘버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다라고 설명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영역의 설명이다, 또는 신기술과 관련된 설명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 내지는 문항에 설명이 있을 때는 어느 영역인지 표현은 해줍니다. 예, 저희 문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IT 용어를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가시기는 하는데 헷갈려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차분히, 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설명이다. 그쵸? 그리고 이 윗부분 문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자, 왜냐? 용어를 쓰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영어로 쓰세요, 한글로 쓰세요 없죠? 그러면 영어로 답하셔도 되고 한글로 답하셔도 인정합니다. 자, 영문, 대문자, 소문자, 약어 이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범 답안의 범주에 있을 수 있는 답이 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렇죠? 분명히 영어로 쓰세요 없죠? 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한 첫 번째 문단 정도를, 첫 번째 문단 정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좀 복원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특징 한번 더 넣어봤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원에 대해서 기획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DB, MS를 거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다. 자, 여러분이 첫 줄 읽으시면서는 DBMS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뭐예요? DBMS를 거쳐 데이터베이스의 책임을 전반적으로 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건 DBMS죠. 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그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책임 정책과 관련해서 자, 데이터의 저장 구조와 접근 방법을 결정해요.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결정은 사람이 하죠. 보안성과 무결성의 검사의 기능을 결정해요.
검사는 DBMS가 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기능 결정을 하고요. 백업, 회복은 누가 해요? DBMS. 하지만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은 누가 해요? 사람이. 그쵸? 자, 확장 및 범용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통제와 변경을 계획한다. 계획은 사람이 하죠. 자, 그래서 답은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그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렇게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요. 이걸 다 적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적으셔도 되고요. DBA 적으셔도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적고 나오셔도 몇 점이요? 5점 득점하시는 겁니다. 자, 단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적으실 때 스펠링이 틀리시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또는 DBA라고 적고 가로 열고 풀네임 스펠링 적었는데 틀리시면 DBA만 옳은 답을 적으셨으면 되는데 내가 조금 이걸 다 풀네임 스펠링 적다 틀리면 DBA도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 필답형 답안에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모범 답안의 범주에 있다라는 건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적어도 자 용어 쓰세요 하니까 모두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험과 관련된 긴장도가 높다라고 하신 분들은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에 적어 놓으시고 시험지에는 검은 볼펜으로 답란에다가만 옮겨 적으세요. 그죠?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데이터베이스의 대자를 I로 적었는데요. 모범 답안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갔는데 시험장에서 조금 명확하게 적도록 노력까지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어렵지 않겠죠? 아유, 왜 이렇게 길죠? 자, 산업기사 문제 맞습니다. 자, 산업기사 관련해서 이번 첫 시험에서는 실제적으로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난이도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정교화 영역과 관련된 설명이다. 그렇죠? 답이 정교화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정교화에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빈칸 1번부터 5번이 여기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쓰세요. 자, 개편되기 전 시험에 테이블 모습이나 도해, 그림 등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텍스트가 그래도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영역으로 제가 문제를 재구성한 것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양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 나왔던 걸로 여러분이 그죠? 구성한 모범 답안을 통해서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본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니 자, 배점 몇 점? 10점이니까 한 문제에 몇 점? 2점이요. 그죠? 2점이라는 거죠. 자, 이걸 부분 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자, 지문 밑에는 1, 2, 3, 4, 5 해서 답 영역이 있고요. 자, 이 문제 부분 점수, 이 문제 부분 점수가 세부문항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백에 여러분 본문에 밑줄 긋지 마시고, 텍스트가 많더라도 지문에 밑줄 긋지 마시고 연습란 활용하세요. 그렇죠? 자, 시험지 매장마다 연습란이 하단에 있을 거예요. 한 3cm에서 5cm, 장수마다 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교화 관련해서 왜 우리가 정교화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땐 릴레이션의 규모가, 그쵸? 그러니까 구성을 설계를 좀 잘못했기 때문에 이상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상현상과 함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함수 종속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함수 종속에 의해서 데이터 중복을 원인으로 두고 있죠.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우리는 테이블, 릴레이션을 쪼개는 거죠. 그렇죠? 분해해서 우리가 종속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함수 종속이라고 했을 때, 그쵸? 결정자와, 그쵸?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수 종속 관계와 관련해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쵸? 예, 함수 종속은 x는 y다. 그쵸? 라고 해서 x 결정자라고 해서 이런 식의 표현으로 문제에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자, 지문에서는 이행함수 종속 부분에 대해서만 함수 종속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 자, 그러면 함수 종속이다. 함수 종속의 종류에는 2번, 3번, 4번 등이 있다. 우리가 정교와 관련해서 함수 종속과 관련된 개념 배운 게 주요 개념에서 3가지 정도 되죠. 그죠? 자, 떠올리세요. 부분함수 종속, 완전함수 종속, 이행함수 종속 해가지고 나왔죠. 그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순서만 좀 어떻게 신경 써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1번이 위에 나왔는데 지문 복원은 좀 하단부터 했습니다. 자, 2번은 자, 어떠한 종속은 함수 종속의 종류이기 때문에 무슨 종속이 답일 거예요. 자, 릴레이션의 한 속성이 1번, 2가 아닌 다른 속성의 종속이 되거나 또는 1번, 2가 2개 이상의 합성키로 구성된 경우 이 중 일부에 그죠? 합성키라는 용어가 나왔고 이 중 일부 속성이 종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집중하시면 1번은 뭐예요? 한 속성이 기본키죠, 기본키. 1번은 기본키. 속성 중에 자, 키로 지정한 속성에 대해서 합성키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 결정자고요. 종속자. 자, 지금 얘기하는 결정자를 키로 보았을 때, 후보 키로 보았을 때 지금 2번과 관련된 상황은 이거예요. 자, 2번과 관련된 상황은 결정자가 A, B라는 속성으로 합성키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합성키. 또는 복합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속성 C와 관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관련하여서 합성키의 일부가 B가 종속관계가 다른 거의 결정자일 수도 있다. 뭐 C일 수도 있고요. D일 수도 있겠죠. 네, D. 자, 그래서 B 입장에서 보면 B는 자, 이 앞에 있는 A와 B의 합성키의 일부이죠.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의 문제를 뭐예요?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지요. 이 상황을. 자, 부분함수 종속 문제로 인해서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오직 자, 한 속성만 오직 기본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 자, 이럴 경우 정교화 과정 중 1NF는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구성되도록 하는 정규형을 말하고, 자, 그때 2NF는 제1정규형에서 2번의 관계로 인해 이상. 자, 2번의 관계가 뭐예요? 부분함수 종속. 그쵸? 예. 자, 부분함수 종속. 관계로 인해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 그래서 원래는 1NF인데 1정규형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ENF로 만든다라는 게 본문의 설명입니다. 자, ENF는 1NF 완성되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완전함수 종속.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1NF이면서 완전함수 종속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A는 B를 결정하고, 그렇죠? 예, C는
D를 결정한다. 이렇게 각각의 속성 간의 종속 관계가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보시면 ENF 수행 결과 속성들 간에는 3번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자, 이게 뭐예요?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3NF는 자, 그러면 1NF, 2NF, 3NF로 넘어갑니다. 자, 완전함수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 중에서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느냐 했을 때 3번은 4번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 어떤 함수 종속 관계냐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3NF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떤 문제요? 이행적 함수 종속. 완전 함수 종속 상황이기는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행 적자 붙이셔도 되고요. 안 붙이셔도 됩니다. 함수 종속. 자, 완전 함수 종속 부분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예. 자, 얘는 지금 부분이어서 문제가 된 거죠. 얘는 다 각각각이잖아요. 한 속성이 결정자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행적 함수 종속은 자,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아, 이렇게 딱 속성 간의 관계를 파악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더라. 자, 그래서 4번에 이행함수 종속 자, 이행 적자 안 붙이셔도 되고 붙이셔도 돼요. 이행 함수 종속.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4번이란 이행적 함수 종속이란 간접적인 함수 종속 관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성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는 이런 연쇄적인 상황 A, 화살표 C가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울러 3NF는 그렇게 이행적 함수 종속이 문제를 해결해서 3NF 상황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NF까지 됐는데 이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도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3NF에서는 결정자이면서 동그라미 5가 아닌 것이 존재함에 따라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예요. 수도 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결정자이면서 모두 무엇이면 릴레이션 R은 BCNF에 속한다. 자, 그래서 3NF에서 BCNF 자, 3NF에서 BCNF로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3NF의 문제점은 뭐냐예요. 문제점 이거 해결해서 분해를 한 거니까 여기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그죠? 예. 자, 모든 그렇죠? 예. 호복키가 자, 몇은 결정자는 호복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결정자가 호복키가 아님.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나눠주면 BCNF에서는 호복키가 됩니다. 그렇죠? 예. 자, 호복키도 아닌데 결정자가 한다는 건 좀 웃긴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호복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호복키란 무엇이냐? 호복키는 돼야 결정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결정자의 범주에는 호복키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둡니다. 자, 호복키는 왜 결정자가 호복키여야 되냐면 자,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튜플 중에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속성들의 집합이다 해서 호복키의 경우에는 식별성
과 관련해서 유일성과 최소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즉 1번 다시 나오네요. 위에서 기본키라고 했죠. 자, 후보키 중에서 하나 기본키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을 의미한다. 자, 5번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다. 이죠. 아울러 하나의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후보키들 중에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키를 대체키라고 한다. 자, 1번이 헷갈리셨을 때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죠. 자, 후보키 중에 하나는 기본키, 나머지는 대체키. 자, 마지막 문장에서 1번의 답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이 길지만 실제로 이 문제의 수준은 필기에서의 이 정규화 공부했었던 과정들이에요. 자,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낯선 거죠. 자, 차라리 개편되기 전 시험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의 상황에서 분해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림과 설명이 같이 있으니까요. 자, 문장을 그렇게 뭐 복잡하게 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자, 1NF, 2NF, 3NF, 4NF 그러니까 BCNF, 4NF, ONF 과정의 문제점과 그쵸? 종속 관계와 연관하여서는 자, 이 문제의 난이도 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주구장창 그쵸? 10점이나 100점 해가지고 나오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정규화는 그냥 한 문제 자체가 100점 한 4점 정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난이도가 높으면 오히려 부분 점수가 낮을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왜냐? 다른 영역의 문제의 문항수와 난이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베이스 한 과목만 보고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 뭐 쉽게 나올 거다, 어렵게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적으세요? 1번 기본키, 2번 부분함수 종속, 자, 3번 완전함수 종속, 4번 이행함수 종속, 그리고 5번 후보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모범 답안의 범주에서 자, 보세요. 용어를 적으라 그랬죠? 한글이나 영문. 그렇죠? 다 돼요.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기본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키 정답, 주키라고 적으셔도 정답. 그죠? 네. 자, 프라이머리 키라고 적으셔도 정답.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 곤란한 게 있어요. PK. 프라이머리 키를 우리가 보통 약으로 PK라고 적는데요. 얘는 약간 세모. 이렇게 적지 마세요. 그렇죠? 예, 부분 점수 안 나갔을 겁니다. 자,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 오케이, 주키까지 오케이. 그쵸? 예. 자, 부분함수 종속 맞아요. 부분함수 적종속도 맞고요. 완전함수 종속, 완전함수적 종속 오케이. 자, 이행함수 종속, 이행적 함수 종속도 정답. 자, 후보키도 마찬가지예요. 후보키 오케이, 캔디데이트 키 오케이. 그 대신 자, 후보키라고 해서 약어 CK 뭐 이렇게 적지 마세요. 그렇죠? 예. 자, 그래 주의하실 점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영어로 적으세요, 풀네임 적으세요가 없으면 한글로 적어주시면 모두 정답 처리, 외래어 표기에서도 정답 처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뭐 프라이머리 키 한글 적으셨어도 정답이긴 합니다. 그쵸? 예,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기출에 대해서 풀이하고 가셨는데, 그쵸? 예, 많이 긴장만 안 하시면 10점 맞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SQL 작성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상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객관 시행 문제 필기에서 공부하거나 교재에서 확인했었던 문제를 막상 적으려고 하니 좀, 오타도 내고 시험 문제 이거 진짜 어떻게 적지라고 당황하실 수도 있고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자, 연습란에 적으시고 반드시 여기에 옮겨 적으세요. 검은 볼펜. 연습란에 먼저 적으시고요. 자, 정확하게는 필답형 시험과 관련해서 SQL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사각형 답안 기재란이 제공됩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의 답란
답기제란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를 나가면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채점 안 해요. 그렇죠? 이 영역만 채점합니다. 그렇죠? 네, 자, 시험지는 낙서하시면 안 돼요. 자, 글씨 너무 작게 적지 말고 연습을 그러니까 연습란에 하시고 옮겨 적어 주세요. 자, 아래 보기에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 이상인 학생들의 과목을 중복되지 않게 모두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세요. 자, 이게 객관식 시험일 때 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두 가지죠. 조건이 있죠. 3학년 이상. 자, 그리고 뭐예요? 중복되지 않게 뭐예요? 검색하세요. 자, SQL 문제예요. SQL에 크리에이트 문이 나오진 않아요. 산업기사에서는. 그쵸? 예, 빈칸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D, M, L 쪽에서 나오겠죠. 그죠? 예. 자, 이번에 한해서는 기사 산업기사가 이제 고르게 DML 쪽에서 나왔는데, 자, 기사는 인설트가 나왔습니다. 자, 산업기사는 뭐가 나왔냐? 검색하세요 해서 검색과 관련된 질의, 셀렉트문이 나왔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셀렉트 from 문법 아시죠? 자, 대문자, 소문자 적으셔도 됩니다. 그쵸? SQL을 대문자, 소문자 적으셔도 돼요. 예. 자, select from 근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where까지 적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예. 자, 테이블 이름이 학생이죠. 자, 여러분 여기다 학생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좀 긴장하셔서 이렇게 적으시는데 이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예. 학생 테이블. 네, 학생 테이블에서부터 학생들의 과목이 중복되지 않게 자 무엇을 보고 싶어요? 과목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 테이블 보시고요. 여기에 속성명이 과목일 수도 있고 과목명일 수도 있어요. 자, 다행히 이번 시험에서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과목이라고 적으셔야죠. 과목명일 경우엔 과목명이라고 적으시고, 그쵸? 예, 조건은 학년을 가지고 묻습니다. 학년 속성명에서 그 안에 있는 값이 3과 비교했을 때 자, 속성 왼쪽에 적습니다. 자, 이상 크거나 같다. 조건입니다. 자, 주의하실 건 이 부분이죠. 자, 얘 뭐예요? 세미콜론 적으셔야 돼요. 이거 안 적으시면 부분 점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자, SQL 부분은 부분 점수 없어요, 여러분. 3점 중에서 뭐 4점, 2점 없습니다. 부여 안 해요, 여러분. 자, 세미콜론 꼭 적으시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이거 SQL 문법 아닙니다. 이거 틀립니다. 부분 점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만 적었는데 중복되지 않게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뭐예요? distinct. 이거 안 적으시면 부분 점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자, 시험지에 적으실 때 이렇게 세 줄로 적으셔도 되고요. 한 줄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select from where 세미콜론 있죠? 자, distinct 있고요. from where 과목, 학생, 학년 해서 자, 오타, 옥이 없는지 보시고요. distinct 안 적으시면 부분 점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 해주세요. 자, 세미콜론 안 해도 자 실무에서 우리의 DBMS가 똑똑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자 얘는 뭡니까? 우리가 정식문법에 근거해서 필답형으로 평가의 기준을 그쵸? 예, 오타가 있냐 없냐로 두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이상이니까 3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인 예, 이 과목의 과목명 디지털 논리회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논리회로 데이터베이스가 출력이 되는데 디지털 논리회로 2개, 데이터베이스 2개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distinct이기 때문에 자, 딱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논리회로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만 나오겠죠. 결과가. 그죠? 예. 자, 그래서 적기도 하시고 테이블을 통해서 결과가 무엇인지도 보세요. 자, 나중에 되면은 결과 유출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SQL문 봤어요. 자, 여러분 부분 점수에 대해서 SQL문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DB, 그러니까 DML과 관련된 명령문은 삽입, 삭제, 검색, 그쵸? 예,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조건식 구성하는 거 살짝 바꿔가면서 매회 나올 겁니다. 자, 개편되기 전에는 SQL문이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개편된 이후에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꼭 포함될 거다.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이번에 산업기사는 한 문제였지만 기사는 두 문제였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5점짜리 문제, 용어 문제. 쉬웠어요. 그렇죠? 예, 이 문제만 보면 쉬웠고 서술형 없었습니다. 자, 다음 관계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설명 중 가로 안에, 그죠? 예, 빈칸 가로 안에 가장 부합한 용어를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쓰세요. 자, 한글도 맞고 영문도 맞고. 저렇게 쓰일 경우 쓰이지 않은 경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게 영문으로 쓰세요. 그러면 한글 쓰면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험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 살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개체와 관계를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인 2차원 테이블링 구조로 표현한 무엇이다. 자, 무엇은 릴레이션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들 중에 어떤 속성들을 무엇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인 관계 스키마 설계를 해야 한다. 자, 길지 않게 나옵니다, 민칸. 그죠? 예. 자, 이게 뭐예요? 릴레이션. 그죠? 2차원 테이블의 구조. 그죠? 2차원 테이블 구조를 뭐라 그래요? 릴레이션이라고 했지요. 릴레이션쉽 아닙니다. 릴레이션 대문자. 소문자 맞고 대문자 맞고. 그죠? 릴레이션. 자, 릴레이션의 레자 아이 하셔도 맞습니다. 그죠? 예, 릴레이션이라고만 적으시면 됩니다. 다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 딱 적으시면 돼요. 그죠? 예. 자, 헷갈릴 때 연습란에 적어두시고 시험 시간 모자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깔끔하게 답란에는 답만 기술하세요. 여러분 막상 아는 것도 진짜 적어보시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또는 지금 작성해서 드린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시간 재서 내가 만약에 이 정도 문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합격했을까라고 연습 꼭 하셔서 실전 감각 기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17년 1회 문제 복원해봤는데요. 데이터베이스 4문제 25점짜리고요. 자, 보신 바와 같이 단답형 서술형, 단답형. 서술형이 SQL 문제였으니까 SQL문 작성 문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분 점수의 의미 아셨죠? 예. 자, 쓰시오 기입하세요. 작성하세요. 쓰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단답형 주관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십니다. 논술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서술형은 기술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개편된 정보 처리 실기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찍으시면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손으로 공부하시고 꼭 실력 기르셔서 시험장에서 기분 좋게 자신 있게 답 적고 고득점 합격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개편 초기 시험이에요. 그렇죠? 막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난이도가 오히려 평이해졌으니 용어 정리 각 과목별로 명확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과목 그러니까 영역이에요. 자, 이제 시험에서는 세부 배점은 문제 유형, 그렇죠? 또는 문항별 배점, 난이도 등등등의 요소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항상 SQL 문제는 몇 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변동될 수 있으니 시험장에서 좀 시간이 걸려도 나오시기 전에 내가 60점 다 자신 있게 적은 답안이 있는지 카운팅 하시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필답형 실기시험과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완강하시고 손으로 공부하시면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